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전일 나스닥 급반 등에 의해 야간 선물이 상승하고 시장도 갭이 떴고요. 위클리 옵션 개인들 수급 양매수 수급에 의해서 위에서 왔다 갔다 자리 잡고 횡보하는 그런 상태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들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평가 손실이 더 크게 늘었고 중간에 장중에 선물 환매수와 옵션도 이제 환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손실을 좀 이미 실현을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물을 매도 쪽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성향이 조금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거래일수는 5거래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흔들고 수익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입김에 시장이 크게 하루하루 변동을 주면서 휘둘리기도 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런 점이 조금 평소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작년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3일 전에 외국인들이 1,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다가 한 방에 3일 만에 수익 전환을 만들었었던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처럼 외국인들의 운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나씩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1.07% 상승한 채 우리 시장이 시작됐고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 발표함에 따라 나스닥이 급반등했었고 야간 선물이 터닝해서 크게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죠. 연준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정체, 4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 2개 지역은 다소 위축되었다고 보고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무역 정책에는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상방으로 보내는 데 역할을 좀 해줬고요. 밤 사이에. 우리 오늘 본장 선물 지수는 0.74% 상승 후 오르락 내리락하며 1%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이제 캐나다는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세부가 전면 철회를 미국이 하지 않으면 맞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중국은 미국과 어떠한 종류의 전쟁도 준비되어 있다고 강경하게 나가면서 이미 나스닥에서 분산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흐름이었잖아요. 자, 여기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면 계속 지금 반복하는 내용이죠. 매상과 분공침, 다우 이론에 의해서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중에 이 분산 과정을 마친 것으로 마치고 공포 구간의 초입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나스닥은 여전히 또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장세라는 것은 조금만 반등하고 다시 또 눌리고 조금 반등하고 다시 또 눌리고 뭐 반등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틈만 나면은 하락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평소보다도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상승 추세에 있을 때보다는 보다 더 자꾸만 던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더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일 반등하고 오늘 지금도 선물이 1% 이상 또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야간 선물도 이제 0.7%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9년 이후 코로나를 거치면서 선진국 50개국 중 경제 성장률 기준 최하위를 기록하고 6분기 이상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또 실업률도 이렇게 캐나다 실업률도 이렇게 지금 최근 계속 6%대를 넘어서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6%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국 관세부가 문제에 대해서는 멕시코처럼 협상의 의지보다는 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는 노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뭐 캐나다와 통합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막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굴복시켜가지고. 자, 우리 증시도 3일간의 반등을 뒤로하고 야간장에 나스닥 급락과 함께 야간 선물도 현재 0.7%, 아까 전에 1%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0.74%로 조금 다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오늘 본주 110만 주, 우선주 15만 주 신청했고요. 2시 52분경에 매입을 어, 완료했습니다. 대진첨단 소재가 신규 상장되었는데 공모가 9,000원이었고요. 34.56% 상승한 12,110원으로 음봉 마감했고 시간외로 4%대 올라와 있습니다. 22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유럽 금리 결정이 되는데요. 10시 15분에 좀 있으면은 발표가 되고요. 물가 상승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2.5%로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오늘 라가르드 22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설, 라파엘 보스틱 총재 연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후에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금요일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에너지원은 오늘 우리 장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수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균형 양매수를 만드는지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아침 일찍 개인들은 양매수를 구축을 하면서 이미 오늘 올라간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한 다음에 위로도 그렇게 뻗어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뭐 올라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하루에 기본 진폭은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다음에 아래로 많이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인들이 342.5 콜옵션을 위클리 콜옵션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337.5 풋옵션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340 전후로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지만 편의상 선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후로 움직이면서 들락날락 거릴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선물 옵션 내만 연날까지 오늘은 6거래일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신경도 좀 써야 했죠. 프로그램 비차익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시간대별 이동 추정 범위가 이제 80% 이상 확률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1시 46분에 범위가 코스피 200 기준 337.5에서 342.5 사이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사이로 340.31로 끝났고요. 위클리 옵션을 매매하고 있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구간은 개인들이 주로 베팅되어 있는 342.5 콜과 337.5 풋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양쪽 그 이상 구간이겠죠. 그래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양매수화가 일어나고 있고 종가는 그 사이의 중간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구간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러나 개인들은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콜옵션 쪽 수익을 좀 본 것으로 추정되어 외국인과 금융투자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 진행 과정입니다. 2시 8분 기준에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 2시 35분 기준 종가 직전에 업데이트를 했고요. 2시 8분 기준 코스피 200은 339.8, 2시 35분 기준 업데이트 내용은 339.2, 동시효과 직전 이제 339.74로 진입했고 코스피 200은 결국 마지막에 상승해서 340.31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오늘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자, 여기까지 꾹 눌렀습니다. 이거 코스피 200으로 좀 볼게요. 코스피 200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피 200 놓고 보면은 마지막에 자 여기 339 언더까지 내려갔을 때 자, 339 언더까지 내려가고 시간이 이제 3시가 넘어가니까 340 위클리 콜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정말 크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돼야 결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40 위클리 콜은
마지막에 339를 이탈하자 0.01까지 죽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잡아먹으면서 개인들의 340 콜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합심해가지고 마지막에 잡아먹고 싼 값을 잡아먹고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결제까지 만들어지는 결제가 0.31이 됐으니까 저가 대비 31배가 탄생한 거죠. 뭐 실질적으로 0.01을 잡기는 어려웠죠. 이거는 지나가고 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이걸 좀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결제를 좀 노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0.01을 노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고요. 뭐 빨리 노려봐야 0.1 언더, 0.05 이상 됐을 때나 발견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결제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죽었던 행사가를 결제로 살리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엔 녹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녹다가 한 번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양매수 타점을 종가 부근에 이제 시도하거나 살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쉽게 빠르게 발견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괜히 계속 그런 것들을 하다가 대부분은 이제 높기 때문에 양매수를 전문적으로 조금 뭐 소액을 계속 꾸준히 해본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좀 이런 확률 낮은 매매는 좀 지양을 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가끔 가다가 이런 잭팟이 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양매수를 하시는 분들 혹은 오늘 양매수 타점보다는 약간 네이키드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좀 땡길 때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포착이 됐다면 그냥 다 버릴 각오가 된 금액만큼 소량으로만 좀 진입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확률이 낮았는데 오늘 마지막에 수급상 가능성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340 위클리 콜이 막판 0.01에서 이거 차트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코스피 자, 이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피를 위클리 옵션 340 콜옵션의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0.01까지 다 무너뜨려 놨습니다. 사실상 코스피 200이 339 언더로 내려올 때는 시간도 없는데 1포인트 이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결제시키기가. 근데 0.0 보통은 0.01 들어왔다가 죽습니다. 340 풋옵션이 340 위클리 풋옵션이 0.01에서 살짝 살아났다가 337.5. 337.5 풋옵션이 0.01에서 슬쩍 살아났다가 죽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0.04까지도 살아나기도 했거든요. 오후장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 다시 녹는 그런 모습.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340은 0.01 갔다가 종가의 0.14에 14배 상승해서 들어간 다음에 0.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카페 매매일지 네이버 카페 가입하신 분들 들어가 보면은 매매일지 다 볼 수 있죠. 매매일지 보니까 요거 꾸준히 양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요거 좀 복권 당첨돼서 뭐 소액 챙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외국인과 금투의 합심 매수로 인해 0.31로 결제되면서 31배가 이제 최대 31배가 탄생한 만기일이었습니다. 상당히 드물게 결제까지 발생된 거고요. 개인들이 최근 반등 변동성에 위클리 옵션에서 수익을 보던 상태여서 그런지 막판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일정 부분 만회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낸 듯합니다. 340 위클리 콜을 0.01까지 쭉 죽여놓고 막판 5분에 땡긴 거죠. 보기 드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여기 340 위클리 콜이 처음에는 혼조세 2시 3분경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시장이 좀 더 내려오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잡히고 있다가 막판 5분에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수로 전환되면서 개인들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으로 결제로 들어갔고요. 이게 0.31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340 위클리 풋은 반대로 무너졌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요 342.5 위클리 콜을 계속 단독 매수를 유지한 채 일찌감치 0.01로 죽어 있었고요. 결국 0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337.5도 개인들이 단독 매수를 통해서 이미 일찌감치 0.01로 죽었다가 0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암시된 그런 하루였고요. 변동성을 크게 노리는 매매는 어려웠던 모습으로 오늘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 폭이
제 1차 지지와 1차 저항에 도달도 하지 않은 정도로 진폭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지수를 보면은 제가 파생반 텔레그램에 11시 정도 넘어가니까 언급을 드린 차트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제가 보는 이제 차트 안에서는 이거 약간 고점 시그널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생반 텔레그램, 정규 교육반인 파생반 텔레그램에 11시 19분경에 이렇게 시장에 고가 시그널이 좀 발생한다를 코스피 차트와 그 이후에 이제 선물 차트, 코스피 200 차트 등을 놓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게 11시 19분에 이제 발송 드렸던 거예요. 11시 17분이었나 19분이었나 그때쯤 발송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11시 14분, 15분, 16분, 17분 요쯤 됐겠네요. 어쨌든 요거 11시 7분 고가 찍고 살짝 이제 흔들렸을 때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생반 내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아무리 진폭이 작았어도 진폭이 작았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 하락의 제한이 있는 날이었잖아요. 상승을 끝없이 갈 수는 없던 날이었습니다. 왜요? 개인들의 위클리 342.5를 살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줄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342.5를 이제 342.5 콜이 위클리 콜이 살아날 만큼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42.5 차트를 보면은 0.2 언더에서만 놀아요. 거의 대부분 0.3 이상까지 살리지 않습니다. 11시 7분 요때죠. 이렇게 살리지 않아요. 계속 이거를 녹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쫙 살아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가능 구간으로 주지 않고 반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337.5 개인들이 위클리 풋을 이미 아침부터 이제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녹이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대는 그런 하루였죠. 즉 상방 제한, 하방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구간 정도 상승하면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면 쇼 포지션을 공략할 수도 있는 거였고 또 충분히 또 337.5를 향해 가지고 내려온다면 337.5 안 살려줄 테니까 또 매수로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된다면 또 해볼 만했죠. 이 막판에는 솔직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는 이 차트에도 이렇게 사실 여기서 반등 구간이 사실 포착은 되긴 했었습니다만 활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요. 좀 활용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막판 시간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 기실현 포함해보면 외국인들은 8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당일 양매수에 대해서는 손실이었지만 기존 연속 반등 변동성에 이제 매수 상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옵션 위주로 수익이 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12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6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손실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만기일에 개인들 수익을 별로 주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위클리 옵션 만기는 개인들의 손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끔 가다가 수익을 준 뒤 이후에 이 수익금을 대거 뺏어오는 원웨이성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개인들에게 큰 손실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그게 크게 다가왔던 게 작년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간 월물 옵션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좋은 성적을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이 고전했고 개인들이 주로 수익을 더 챙겨갔었는데 결국에는 3, 4, 5, 6, 7이 끝난 5개월의 개인들의 선방 구간. 자, 그걸 차트로 놓고 보면은 연결 선물로 놓고 볼게요. 개인들이 자, 여기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작년 3, 4, 5, 6, 7월 구간은 여기입니다. 자, 요 구간 3, 4, 5, 6, 7월 구간은 자, 요 구간이죠. 이거 일봉으로 그냥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일봉으로 조금 이제 지저분하지만 그냥 요거 봉의 색깔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 4, 5, 6, 7월 구간은 개인들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옵션 만기 성적이 좋았는데 그 구간은 여기 구간이었어요. 왜 성적이 좋았냐? 대체적으로 눌리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웬만하면 눌리면은 상승 배팅을 하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 하락 배팅을 하죠. 이 구간에
구간에서는 올라가면 개인들이 숏배팅을 한 걸 체결해 그거에서 수익을 주고, 내려가면 롱배팅을 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주고, 올라가면 숏배팅 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주고, 내려가면 롱배팅 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콜옵션, 즉 롱 포지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콜옵션이나 뭐 상승 배팅을 더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갔던 요 구간에서 외국인에 비해, 금융투자에 비해 더 좋은 평균적인 결과를 냈던 시기입니다. 3월에서 7월 만기 사이, 그러니까 7월 하락장이 터지기 전까지죠. 예, 그때 저 또한 이 중간에 있는 5월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맥을 못 쓰더라고요. 외국인들 수익이 외국인들이 계속 고전하고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월과 7월 사이에는 5월 달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8월 급락장을 추정하기가 더 쉬웠죠. 7월 고점을 달리는 동안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캐파는 거의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공략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요 구간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8월장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좀 오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암시하던 게 있었죠. 당시에 7월 중순에 8월물로 310의 극외가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가져간 그 모습을 우리는 장중에 포착했고, 제가 장중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 소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310에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외가 풋매수를 대량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인데 이상하다. 이게 60포인트나 밑에 있는 행사가인데 이거를 이례적으로 조금 많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는 것 같다. 라면서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마 했던 일이 8월 5일에 터졌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갔던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대부분의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큰 하락장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고 그 수익이 여러 번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그 뒤에 커다란 변동성을 가지고 개인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과정이 거칠게 나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이건 한 번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다 빼앗아가는 큰 파동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특히나 요즘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2.0이 시작된 이후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포지션상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밑에서 했었는데 12월물 기점으로 매도로 넘어갔었는데 그 매도를 실현시키지 못했죠. 여기서 매수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자 12월을 지나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놨는데 결국에는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저점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왜? 하방 배팅을 했기 때문이죠. 매도 배팅을 미리 한 다음에 밑에서 청산을 하면서 돌아 올리는 모습이 필요한데 외국인은 그런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끌려다니다가 기준점이 통과됐을 때 외국인들은 스위칭하고 또 다시 매도로 스위칭을 한 모습, 이렇게 자주 포지션을 바꾸는 식으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끌려다니는 형태가 지금 몇 개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두어 달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외국인들은 한 방에 그동안에 끌려오면서 수익을 보지 못했던, 즉 손실을 봤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큰 파동으로 만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게 상방이 될 수도 있고요, 하방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선물에서 10거래 연속 매도를 통해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존에 12월에도 1000억 손실을 매수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3일 만에 그 1000억을 모두 다 커버하는 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날 라이브 방송 할 때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개인들 수익을 준 뒤 이후 원웨이성 만기일이 다가오면, 왜 원웨이성 만기일이냐? 개인들은 원웨이성 만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터지면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양매수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만 녹이면 베팅된 금액만 손실을 보는데, 보통 원웨이성이 터지면 옵션 매도 포지션이 폭발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작년 8월에 수천억의 개인 손실이 기록되었던 것처럼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조금 이상했죠.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닥 선물이 2.3% 떨어졌고요. 코스닥 현물은 1.61% 하락했습니다. 선물과 현물이 다른 거는 코스닥 선물은 코스닥 150을 코스닥 150에 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장중에 코스닥 선물을 2024년 7월 22일 이후로 최대 매도를 했고요. 현물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를 중심으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프로그램 가동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비차익 2,582억이나 매도되었고요. 그다음에 1,300억 이상의 선물,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투신에 1,500억대의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선물은 외국인보다 투신이 메인이고요. 투신이 거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2월 28일에 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코스닥 2월 28일에 쭉 크게 눌러대면서 투신이 전날 2,400억 이상 코스닥 선물을 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요 날이죠. 그래서 대량 매도로 찍어 눌렀고, 오늘은 이제 1,515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현물은 투신이 5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출현했고요. 종가로는 매도폭을 축소했습니다. 선물이요. 코스닥 150 자, 이거는 이제 현물 코스닥 150 차트를 좀 보면요. 자, 코스닥 150 차트를 보면, 자, 일봉상 어떻습니까? 저항으로 인식이 될 만한 자리에서 걸렸죠. 볼벤 상단 슬쩍 넘어가기도 했고 막혔죠. 이평 라인 다 뭉쳐 있는 거 막혔죠. 기존의 매물대까지 겹쳤죠. 여기 8월 5일 회복된 자리를 이겨내지 못했죠. 자, 이 구간에서 저항점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막힐 자리 다 막히고 돌린 자리죠. 제가 코스닥 현물 지수를 보면서 2월 24일경에 말씀드린 게 있죠. 변곡 구간에 도달한 것 같다. 자, 기존의 피보나치 100% 기준 자리 회복하면서, 자, 여기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혹은 넘어간다면 강력하게 변곡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꺾일 거다. 그래서 이 구간은 코스닥 옵션이 활성화돼 있다면은 코스닥 양매수를 해보고 싶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변곡 구간을 이제 체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 저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지금 8년 넘게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열린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장중 시간에 함께 시간이 되신다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모두 아침 대비 밀리면서 코스닥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내고 있는 코스피 200,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네, 코스닥 150, 코스닥 변곡 구간이 차트를 다 봤고요. 네, 볼벤 하단을 향한 하락장의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깨졌으니까 밑에 이제 단계적으로 추락하면서 볼린저 밴드 한 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여기 일목에 한 번 걸리고 볼벤 하단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총평 및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아래 진폭은 오늘 크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11시 이후 고점 시그널에 의한 매도 포지션 수익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이거
아까 전에 언급드렸고요. 외국인 선물은 매수 감소세. 자, 이때죠. 그 이후에 외국인 선물은 매수 감소세로 매도 쪽으로 해석하기가 좋았는데 반대로 프로그램 비차익은 돌아 올리면서 매수, 즉 매도를 축소하는 구간에 들어갔었죠. 상세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개인들의 위클리 양매수, 즉 상하방이 제한된 상태만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공략이 가능한 자리가 있었음에도 사실은 비중을 싣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해 준다는 소식에 나스닥과 야간 선물이 급반등했고 이에 맞춰서 당일 추가 반등이 이루어졌으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10거래일 연속 매도로 귀결되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도 이제 상승을 하니까 매도 포지션이 많은 상태에서 좀 압박이 있겠죠. 그러니까 손실을 좀 확정짓고 청산을 해서 포지션을 줄이는 축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응을 최근 상승 반등을 3일 동안 보여주면서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시 계속 매도로 돌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보다 더 위에서 매도를 때리면서 평단가와 손익분기를 조절하게 되었고요. 외국인은 이 선물 매도 스위칭된 포지션을 재스위칭된 포지션을 결코 지금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합성해서 3월물 합성해서 외국인은 약 600억 원대의 추정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덮어내려는 손익분기는 코스피 200 기준 328 이하가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면 되고요. 자, 그걸 차트에 표기를 해보면 편의상 선물로 본다면은 330원도에 있는 자 여기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빗각 추세대가 이제 바로 있죠. 그래서 넉넉한 수익 전환을 위해서는 이 빗각 구간을 건드리는 327.5에서 325까지 도달해야만 외국인들은 현재 선물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하면 더 커지겠죠. 수익은. 작년 11월물 이후로 외국인은 손실 극복을 위해 만기 마지막 3일이면 충분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11월 만기 때 3일이면 양매도에서 풋옵션 쪽으로 3일이면 충분했고 12월 만기 3일이면 충분했고 1월 만기 3일이면 충분했고 2월 만기만 이제 좀 여유 있게 반등을 이제 노렸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11월물 이후로 대체적으로 손실 극복을 위해 마지막 3일이면 충분했고 이는 위클리 옵션 월요일이 끝난 화수목만으로도 충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위클리 옵션 월요일이 생기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마지막 만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 3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2월물 선물 옵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12월 9일 저점 기준 토탈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가 끝난 화수목 요때 화수목 3일 만에 수익 전환을 만든 외국인이 기억난다라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악재 즉 명분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목요일 만기까지 시장에 악재가 출현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발 관세 협상 등 시장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3월과 6월의 선물 가격 차이인 36 스프레드 간격을 줄여서 현재는 마이너스 0.4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를 0.2 언더, 0.1 언더까지 줄여서 혹은 줄인 시점에 매도 포지션을 대부분 롤오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만기일까지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승부를 내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는 우선적으로 외국인은 두 번이나 스위칭을 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최대한 승부에 도전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때린다라는 거죠. 명분이 발생하면 때린다라는 거죠. 명분은 뭐예요? 악재죠. 지금 시장은 악재가 많이 소멸되고 트럼프발 자꾸만 이제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만기까지의 미국 지표들과 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또 전개를 할지 모르는 그리고 중국과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강경하게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악재가 밤사이에 출현할 수 있음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즉 외국인은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명분 하나만 악재 떨어뜨릴 명분 하나만 걸려라 하는 상태로 보이니까 이 점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61로 다시 4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고요. 이는 3월 배당 영향과 선물 저평가 구간을 합쳐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4,300원, 선물 54,2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116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110만 주, 우선주 15만 주 신청했고 2시 52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59,000원, 55,700원, 54,000에서 4,400원 중에서 54,400원이 최대 거래가 일어났던 자리죠. 오늘도 그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53,000원, 51,800원, 5만원이고요. 최근엔 57,000원까지 매물 신규로 좀 잡아주고 있죠. 5만원대 최대 거래 자리인 54,000에서 4,400원을 오늘 또 테스트를 하루 종일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으로 더 올라간다면 55,700, 내려간다면 53,000자리를 테스트를 해야겠죠. 많이 내려간다면 51,800까지도 순식간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1,642억 매도로 10일 연속 매도 마감을 했고요. 옵션은 해지로서 기존 콜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여 상승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풋 매수 포지션을 축소하며 내마녀의 날에 맞춰 선물 포지션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63억 매수를 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4조 1,705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환율은 외국인은 달러 선물을 오늘 4,913억 매도하며 1,442.3원으로 0.7% 하락하여 정규장을 마감했고요. 1,440원 지지라인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1,410원 위에서 움직인다면 장기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출렁임만 있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4.06% 하락한 21.27로 음봉 마감했고요. 자, 보시다시피 볼벤 상단에서 과열 상태를 이제 누그러뜨리는 하락이 나온 거고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번 하락세가 길고 늘어질 가능성을 좀 보입니다. 당장의 급락으로 빠르게 끝나는 것보다는 길고 늘어질 가능성 봐야 되고요. 이제 하단 첫 번째 지지 라인에 다시 도달하면서 다시 급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 시장은 대체로 급락을 보인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겠죠. 내일 아침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와 야간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금요일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